오늘은 스티븐 호킹의 명작 시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42년에서 2018년까지 살았던 스티븐 호킹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 물리학자 중 한 명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같은 대학의 루카스 석좌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21세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지만 50년 이상 연구를 지속하며 과학사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호킹 복사와 특이점 정리 정보 역설 등의 발견으로 현대 물리학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시간의 역사는 1988년 출간된 호킹의 대표작입니다. 복잡한 우주론과 이론 물리학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과학 교양서입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40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1000만 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237주 동안 런던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머물며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의 핵심은 우주의 기원과 운명 시간과 공간의 본질 물리 법칙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호킹은 수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빅뱅 이론 블랙홀 등 현대 물리학의 핵심 개념들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우주의 끝이 있다면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호킹은 이런 질문들이 단순히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현대 물리학이 답할 수 있는 과학적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태양과 달 행성들이 그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이론은 1500년 이상 지배적이었지만 16세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시하면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레이는 망원경 관측을 통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뒷받침했고 케플러는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는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결정적 전환점은 뉴턴의 등장이었습니다.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과 운동 법칙을 통해 천체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뉴턴의 이론은 200년 이상 과학의 기초가 되었으며 우주가 거대한 시계장치처럼 예측 가능한 기계라는 결정론적 세계관을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르러 뉴턴 물리학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마이컬슨 몰리 실험 결과는 기존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었고 흑체 복사 문제는 고전 물리학의 예측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해결한 것이 20세기의 두 대혁명 즉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었습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가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놀라운 결론들을 도출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가고 길이는 수축합니다. 또한 질량과 에너지는 E 같다 mc 제곱이라는 유명한 공식으로 연결됩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여 중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했습니다. 뉴턴이 중력을 물체 간의 힘으로 봤다면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설명했습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는 주변 시공간을 휘어뜨리고 다른 물체들은 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평평한 고무막 위에 무거운 볼을 올려놓으면 막이 휘어지고 작은 구슬을 굴리면 휘어진 부분을 따라 곡선 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태양의 질량이 시공간을 휘어뜨리고 지구는 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궤도 운동을 합니다. 일반상대성 이론은 우주론에도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우주 전체에 적용하면 우주가 정적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주는 팽창하거나 수축해야 합니다. 1929년 허블의 관측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허블은 멀리 있는 은하들이 모두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으며 거리가 멀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직접적 증거였습니다. 우주 팽창의 발견은 빅뱅 이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는 더 작고 밀도가 높았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집중되어 있던 특이점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빅뱅 이론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첫째 허블의 법칙으로 알려진 우주 팽창입니다. 둘째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입니다. 1965년 펜지아스와 윌슨이 우연히 발견한 이 복사는 빅뱅의 잔향으로 초기 우주가 매우 뜨거웠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우주의 원소 구성비입니다.
빅뱅 직후 형성된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관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빅뱅 이론에도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지평선 문제, 평탄성 문제, 자기 단극자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앨런 구스가 제안한 것이 인플레이션 이론입니다. 빅뱅 직후 극히 짧은 순간 동안 우주가 급속도로 팽창했다는 이론으로 현재 우주의 여러 특성들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 플랑크, 보어,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등이 개발한 양자역학은 원자와 소립자의 세계를 다루는 이론입니다. 양자역학의 핵심은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는 측정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자연의 근본적 특성입니다. 양자역학은 확률적 해석을 요구합니다.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각 위치에 있을 확률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뉴턴 역학의 결정론적 세계관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실험적 검증을 통해 양자역학의 정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상자 안에 고양이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중첩 상태에 있다가 관측과 함께 하나의 상태로 붕괴한다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은 일상적 직관과는 완전히 다른 미시세계의 법칙을 보여줍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각각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성공적으로 설명하지만 둘을 통합하는 것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특히 블랙홀과 같이 강한 중력과 양자 효과가 동시에 중요한 영역에서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합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18세기 미첼과 라플라스가 이론적으로 예측했지만 아인슈타인조차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39년 오펜하이머와 스나이더는 충분히 무거운 별이 핵연료를 다 태우면 자신의 중력에 의해 무한정 수축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간이 극도로 휘어져 블랙홀이 형성됩니다. 블랙홀의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며 이를 넘어선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호킹은 로저 펠로즈와 함께 특이점 정리를 증명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의 중심에는 밀도가 무한대이고 시공간의 곡률이 무한대인 특이점이 존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빅뱅도 특이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이점에서는 물리 법칙이 무너지므로 이는 현재 이론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블랙홀 연구에서 호킹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호킹 복사입니다. 양자역학을 블랙홀에 적용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진공에서도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입자 반입자 쌍이 계속 생성되고 소멸합니다. 블랙홀 근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한 입자는 블랙홀에 떨어지고 다른 입자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온 입자가 호킹 복사입니다. 호킹 복사의 발견은 여러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블랙홀이 증발한다는 것입니다. 복사를 내보내면서 질량을 잃고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둘째, 블랙홀에 온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량이 클수록 온도는 낮아져서 태양 질량의 블랙홀은 절대 온도 0.000006도밖에 안 됩니다. 셋째, 블랙홀에 엔트로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력학과 중력이론을 연결하는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호킹 복사는 정보 역설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정보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블랙홀이 증발하면서 내보내는 복사는 완전히 무작위적이어서 원래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에 떨어진 정보는 어떻게 되는가? 이는 현재도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상 대성이론은 원칙적으로 시간여행을 허용합니다. 웜홀 회전하는 블랙홀 우주끈 등을 이용하면 과거로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할아버지 역설 같은 논리적 모순을 야기합니다. 호킹은 시간 순서 보호 추측을 제안했는데 자연이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여행을 막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우주의 운명에 대해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우주의 물질 밀도에 따라 영원히 팽창하거나 팽창이 멈추고 수축하기 시작하여 빅크런치로 끝나거나 그 경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관측에 따르면 우주는 평탄하거나 약간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초신성 관측을 통해 우주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암흑에너지라는 미지의 에너지가 제안되었습니다. 암흑에너지가 계속 지배적이라면
우주는 영원히 가속 팽창할 것입니다. 현재 물리학에는 4가지 기본 힘이 있습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입니다. 이들을 통합하는 이론을 찾는 것이 물리학자들의 꿈입니다.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은 이미 전향력으로 통합되었고 강한 핵력까지 포함하는 대통일 이론도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력까지 포함하는 양자중력 이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망한 후보는 끈이론입니다. 끈이론에서는 기본 입자들이 점이 아니라 진동하는 1차원 끈으로 구성됩니다. 끈의 진동 모드에 따라 다른 입자들이 나타납니다. 끈이론은 중력을 자연스럽게 포함하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끈이론은 9개 또는 10개의 공간 차원을 요구하며 아직 실험적 검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호킹은 만물의 이론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봅니다. 우리는 신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물리학자들의 일이 끝날까요? 호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을 안다고 해서 복잡한 시스템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날씨나 경제, 인간 행동 같은 것들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컴퓨터가 인간보다 지능적이 되면 스스로를 개선하면서 지능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에게 기회이자 위험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도록 신중하게 개발해야 합니다. 생명은 자기 복제와 변이가 가능한 복잡한 구조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자연 선택을 통해 더 복잡하고 지능적인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생명이 나타난 것이 우연일까 필연일까? 호킹은 우주가 충분히 크다면 생명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은하계에만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1000억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이런 규모를 생각하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능적 생명체는 매우 드물 수 있으며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면 창조자가 필요할까요? 호킹은 양자역학적 우주 창조 모델을 제시합니다. 양자요동에 의해 무에서 우주가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의 개입 없이도 우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실제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주관적 경험일까요?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공간과 더불어 시공간을 이루는 실제하는 차원입니다. 하지만 양자중력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호킹은 허수 시간을 사용하는 무경계 조건을 제안했는데 이에 따르면 우주의 시작도 끝도 없을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인류의 지식을 확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핵무기나 환경 파괴 같은 위험도 가져옵니다. 과학자들은 연구에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일반 대중도 과학을 이해하고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적 사고는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주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인류의 정신적 풍요로움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절망적이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살면서 의미 있는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려는 유일한 종족일 수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만물의 이론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우주의 설계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역사는 단순한 과학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의미와 우주에서의 위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호킹은 복잡한 물리학 이론들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설명하면서도 과학이 제기하는 철학적 문제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현대 과학의 놀라운 성취를 이해하는 동시에 우주와 시간,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과학이 단순한 기술적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 호기심과 경이감에서 출발하는 지적 모험임을 보여주는 걸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